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당권 경선에서 이준석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이준석 돌풍, 사실은 이런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준석 돌풍이랄까, 이준석 현상, 이제는 이준석 팬덤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대표 도전하는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TV 종편에 방송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전혀 이게 예상치 못했던. 예. 저는 이제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네.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제 스스로 좀 이게 반성하는, 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까? 그걸 먼저 반성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이준석 인기가 좋으냐? 제가 이제 좌파 진보 패널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만큼 이게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나? 예, 이런 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101명 있잖아요. 의원들도 이게 전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야당이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영선에 어떻게 보면 정치는 10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영선 아닙니까? 예. 이런 이게 돌풍이라는 거는 전부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인 있잖아요. 예. 여기 대해서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불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야당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 저도 반성하고 야당도 이게 반성하고 먼저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이라는 예.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29일 날 한 1000여 명 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40.7, 나경원 전 의원 19.5, 주호영 의원 7.2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비 경선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나타난 그런 민심과 당심의 동향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5대5로 반영했죠. 예, 예. 근데 그때 이준석 민심이 이제 50% 넘었죠, 그때는. 네, 예. 민심이. 그리고 이제 당심하고 다 합쳐가지고 41%. 예. 41%는 이제 1등 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 40%. 이게 지금 고차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본선은 7대3인데, 근데 7 있잖아. 당심을 70% 반영하잖아요. 예. 근데 이 70%가 예선 컷오프 할 때는 2,000명을 당원 중에 뽑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선에서는 전 당원 31만 2만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7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30%거든요. 따라서 이제 진짜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이게 반영될 수가 있어요. 본선에서는. 따라서 이제 저는 아직도 좀 이게 까봐야 한다. 아직도 이게 여론조사는 지금 이게 돌풍이 계속되지만 과연 이게 당원들 30만 당원이 뜻이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는 이게 좀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근데 PNR 조사에서 이번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도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도 이준석 43.8,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25.9, 주호영 7.8.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전체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특히 이 보수 성기는 텃밭은 영남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TK인데, TK에서 45.9%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왔고,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1위를 했어요. 물론 이제 PNR 이 조사 하나니까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돌풍을 정말 11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꺾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주호영 의원이 70%라는 당원 투표에서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여론조사도 있죠. 박사님 금방 말씀하신. 예, 그 Q&A에서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거 하고요. 저는 이제 그 30만 책임 당원은 좀 다르다 봐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최근에 민주당에 실망해서 넘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7, 8% 지금 이게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7, 8% 중에 여론조사 한 거고요. 여기에는 보면 이게 최근에 합류한 중도층이라든지 또 문재인한테 실망한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책임당원 30만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그 어려울 때나 정말 힘들 때도 묵묵하게 그 당을 지켜온 한마디로 이게 그 탈당을 안 한 옛날에 바른당으로 한번 탄핵하고 갔다 온 사람들 이게 주호영 뭐 이준석 좀 마찬가지죠. 유승민이나 이런 데 부류하고 틀립니다. 저는 책임당원 30만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당을 지켜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뜻이 70%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워낙 넓은 그건 이게 국민 여론조사하고 똑같다 봐야죠. 왜냐하면 37, 8%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30만 책임당원이 직접 투표한다. 이럴 때는 이게 저는 의외의 결과 놓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컷오프 있잖아요. 컷오프에서 이게 표를 까보니까 당원들한테는 나경원이 1% 이겼습니다. 당원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이준석이가 물론 상당히 얻어가 31%까지 얻었지만 그러게 나경원은 32% 얻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 결과는 저는 예측불이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유승민계 개파 논란 이것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지금 이제 그거는 객관적인 팩터들이 있잖아요. 예. 이준석이 이제 정치를 처음 입문한 게요. 하버드 있을 때 그때 유승민 그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거든요. 한 3, 4개월 했죠. 예, 3, 4개월 인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이는 우연히 그냥 인턴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뭐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라는 거 나중에 알게 됐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 아버지하고 유승민이가 고등학교인데 경북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경북고등학교.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턴으로 저는 아버지 찬스를 썼다. 이렇게 그 보는 거고요. 인턴도. 예.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준석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21대 국회 압승해서 유승민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유승민 대통령. 이런 이제 그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이준석은 유승민의 그 정치적 아들, 그 다음에 유승민의 아바타, 이게 맞고요. 지금 이게 이준석을 미는 분들이 전부 이게 유승민계예요. 뭐 친이나 친박이야 이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으니까 친이 친박이 없지만 그렇게 유승민은 미래 권력, 앞으로 이게 대선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뭉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하태경 있잖아요. 이번에 원내대표 유호이동 또는 이제 그 바른당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한 12명 현역 의원하고 그다음에 오신환이라든지 이런 데 개보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전폭적인 조직적인 지원이 있으니 당심에서 30일이 노지. 그냥 저는 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유승민계 의원 10여 명 의원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고 보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런 유승민 대통령 발언도 바른정당 시절에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야 거기에 간판이 유승민이고 그 당시 뭐 당대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거기서 정치를 시작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2011년에 뭐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정당 시절에 자기가 정치를 입문했을 때 유승민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뭐 이 정당 내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 정권을 놓고 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뭐 조그마한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인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을 이기고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그 박사님 말씀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그 뭐 유승민의 아바타다, 정치적 아들이라 하는 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준석의 스타일을 보면요. 유승민하고 이게 정치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런 건 생각도 있습니다. 비슷하고. 예. 이 말은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그 분열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유승민이가 지금 이게 그 보수 쪽에 유승민의 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박사님도 이게 뭐 방송 오래 했고 저도 오래 했지만 이준석이가 누구하고 사이좋게 뭐 누구하고 이게 덕담하거나 뭐 이게 통합하고 화합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전부 이게 논쟁 아닙니까? 누가 말하면 치고받고 누가 말하면 치고받고. 그래서 이제 그 유승민과 이준석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재성 박덕. 예. 재주는 좋아요. 유승민도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 전문가입니다. 아, 그럼요. 이준석이도 이게 뭐 하버드 과학고 조기 졸업했어요. 예. 이 말은 이게 그 머리는 비상하고 재주는 있을지 몰라요. 말재주는. 예. 그렇지만 이게 박덕 한마디로 이게 그 겸손하고 자제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를 숙이는 이런 게 덕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유승민 보고 머리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선 지지율이 왜 유승민가 안 뜹니까? 그건 이게 덕이 없는 거에 포용을 못하니 전부 이게 사방이 적이잖아요. 예. 이준석이 누가 이게 제대로 지지하는 정치인은 없잖아요. 국민 지지가 갑자기 20, 30대에서 떴지만 홍준표하고 친합니까? 안철수하고 친합니까? 누구하고 이게 이준석이 친합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당대표가 됐을 때 관역의 모든 보수 제세력을 통합하는 이런 게 겸손한 포용력 이게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되면요. 당은 이게 하루아침에 저는 산산조각 공중분해 된다 봐요. 시끄럽게 싸우다가 저는 이게 몇 달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정청래가 한 얘기 아닙니까? 저도 이게 똑같은 이준석이가 되면은 당 부진되고 국민의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데 그 정청래 얘기는 저는 민주당 특히 이런 이준석 바람에 대한 공포감이 그런 식으로 발현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저도 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한 데다가 애절 바르고 겸손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훨씬 더 금상첨화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저도 부족한 면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뭐 정세균처럼 장유유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나이 많으니까 뭐 질서가 있다. 장유유서 있잖아. 삼강 오륜할 때.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저희 보수는요. 항상 화두는 이제 이거 옹고지신입니다. 옛날 거 좋은 이게 전통을 개성할 건 개성하면서 새로운 걸 이게 개혁하는 이게 옹고지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장청의 조화입니다. 이 말은 이제 어르신들 고견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장년, 청년 이게 조화를 이루는 이게 보수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준석이 뭐라 했습니까? 나경원이나 이게 주호영 보고 탐욕스러운 선배들은 크게 심판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럼 자기 혼자 지금 정치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이게 나머지 어르신들은 탐욕스러운 선배들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이게 그 완전히 오만불손한 이런 이게 태도로 과연 포용이 되겠냐? 오늘 보니까 정세균이가 장유유서 대신에 자기가 한마디 했더만요. 뭐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뜻으로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청래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좌파들이요. 겉으로는 야, 이준석이 되니까 세대교체 큰일 났다. 우리도 이게 변화해. 이렇게 하죠. 속으로 물어봤더니 전부 좋아하더라고. 야, 이준석이 되면 저 유승민당 되면 당 이게 보수 완전히 대분열 깨지니 제 핸드폰으로만 이준석 때문에 탈당하겠다는 게 지금 한 300명이 넘어요. 오래된 당원 중에. 그러니까 속마음은 상당히 기뻐하더라고. 이준석 현상을 누가 만들었냐. 이준석을 만든 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냥 종편 또는 이게 조중동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좌파 일부 그 다음에 뭐 유승민, 김종인 이런 분들이 현상을 만든 게 아닌가 이래 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좀 이준석이랄까 젊은 세대를 띄워준 것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현재 정치권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무슨 레시피를 바꿀 게 아니라 불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준석 개인의 뭐 인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발현이 되고 폭발한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된다고 해서 뭐 대권 나가는 건 아니니까 뭐 이준석 그 개인의 문제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 5개월짜리 당대표입니다. 11월 중순이면은 대권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그 대권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 주어져서 모든 권한이 사실상 대권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3월 대선 이후에 6월에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공천권이라든가 이거 거의 행사를 할 수 없고, 예를 들면은 내년 대선에서 진다 하면은 무슨 지방선거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면은 또 당연히 당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고, 이기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의 그런 의중에 따라서 또 지방선거라든가 당대표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당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바람직하느냐, 또 내년 대선 전략상 누가 더 되어야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아마 이번 저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하려면요, 제가 3당이 필요하다. 3당. 이게 드는 게 홍준표의 복당,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합당,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입당,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홍준표 지지율도 6, 7% 있는데 이걸 이게 완전히 배제하고 저 2, 3% 피 터지는 싸움 아니면 대선은 1대1로. 근데 홍준표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홍준표와 복당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도 합당해야 돼요. 이번에 안철수하고 안 합쳤으면 오세훈이 안 돼요. 합당.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입당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저도 당대표가 정해지면야, 대선 후보 정해지면야 중심이 바뀌겠죠. 근데 문제는 그 세 분을 입당시켜가 3당을 해서 공정하게 대선 후보를 정하는 걸 이준석이 할 수 있느냐. 자, 첫째, 홍준표 입당을 이준석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유승민계가 홍준표 입당을 막고 있습니다. 김종인이나 하태경이 다. 따라서 이게 홍준표하고 분열되면 이미 절반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는 성명까지 권은희가 발표했더만요. 옛날에 노원구에서 같이 경쟁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바른당에서 안철수계하고 유승민계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게 분열된 적도 있습니다. 안철수도 이게 이준석 하면 학을 떼거든요. 그럼 이게 안철수하고 합당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윤석열의 입당은 유불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따라 저는 지금 과연 이게 정치 경험도 전무하고 도처에 정만 만든 경험도 없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콘텐츠도 없죠. 지금 이게 여성 할당제, 청년 가산점 빼고 우리 실력으로 형식적으로 공정하게 실력을 하자. 이거 외에 이게 콘텐츠를 제가 들어본 게 없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모든 재보수 세력을 단합시켜서 공정하게 대선 후보 선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게 능력과 경험이 있는가, 이걸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경험과 경륜이냐, 참신성이냐, 변혁이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참신과 변혁을 선택하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 대선이라는 큰 일을 치르는데 영선이고 또 젊은 그런 정치 경험이 일천한 그런 대표가 과연 그런 큰 일을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야 다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거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그런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되든 예를 들면은 이준석이가 된다고 해서 자기가 혼자 당 끌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도 있고 당의 원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철수의 뭐 합당이라든가 홍준표의 복당 또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물론 윤석열의 입당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음으로써 국민적인 또 흥행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니까 국민의힘에 이렇게 눈길을 돌리지 주호영, 나경원 뭐 이런 홍문표 이런 사람들만 했다고 뭐 어떤 국민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뭐 제가 이게 비판적으로 계속 했지만 기이한 점도 있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국민의힘의 100여 명의 의원들한테 뭔가 이제 그 경종, 엄중한 경고를 하는 제대로 이게 그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해서니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경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층.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게 그 젊은 층한테는 좀 이게 그 지지를 많이 못 받았죠. 그 점에서 이제 20, 30대 층들도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점에서 이제 그 뭐 이준석이 기한 점도 있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저는 당에 제가 뭐 이준석을 개인적으로 미워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저는 오로지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정권 교체, 당의 통합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여론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항상 이게 민심도 움직인다 봐요. 옛날에 안철수도 60% 갔다가 지금 이게 6%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반기문도 마찬가지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게 지금 국민의 지지가 그대로 이게 간다. 그게 다 민심이다. 저는 좀 더 이준석이 지금 이게 검증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고 일하니까 그 다음날 유명해졌다. 옛날에 우리 뭐 영국의 그 바이런 시처럼 자고 일하 보니까 뜬 거지. 뭐 철저하게 콘텐츠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검증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합동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토론을 해보면 저는 조금씩은 이게 검증을 거치면서 당원이나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지금 광주에서 합동연설회, 광주, 호남, 제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디 영남 쪽으로 옮겨가죠. 네. 앞으로 합동연설회가 4차례가 남아 있고 또 TV 토론도 지금 5차례가 허덕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동연설회라든가 TV 토론의 과정에서 아마 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랄까 또 철학이라든가 또 비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